1월 17일입니다. Next.js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Next.js에서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전반적인 구조를 보고 있어요. 구조만 확립이 되면은 내부 안에 들어가는 코드들은 뭐 리액트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조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또 최종 프로젝트를 시도를 할 거고요. 어저께 우리가 봤었던 거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는 법이었어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get initial props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그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여기서 전달받는 props를 다시 토스해 줘야 돼요. 이거를 여기 페이지 컴포넌트가 받는 거였죠. 좀 번거로워요, 이게.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쿼리 스트링 말고 패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 값을 마치 폴더처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전에 리액트에서 라우팅을 할 때는 만약에 라우팅 걸 때 헬로 밑에 월드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제 URL이 헬로 밑에 월드였는데 이 앞에 콜론을 찍으면 이 자리에 오는 어떤 단어가 월드라는 이름의 변수가 되는 거였어요. 라우팅 설정하면서 좀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 리액트 하면서는 이거 잘 안 쓰게 되기는 해요. 쿼리 스트링을 즐겨 사용하느냐 아니면 패스 파라미터를 즐겨 사용하느냐는 사실 전적으로 개발자 취향이에요. 근데 Next.js는 라우팅이 없으니까 이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신박한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그 폴더를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링크 걸려면은 슬래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파일에다 링크를 걸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name.js라고 파일을 만들 건데 주의사항, name 앞뒤로 대괄호를 붙이셔야 돼요. 대괄호. 대괄호 열고 name 대괄호 닫고 .js. 그러면 요 js 파일은요 URL이 없어요.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받는 애예요. 이게 좀 신박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URL이 슬래시 포트폴리오 슬래시 변수명인 경우에 슬래시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변수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변수 이름 .js로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ortfolio.js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이 그 변수를 전달하는 이 파일은 작동하지 않아요. 파일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폴더 이름이랑 파일 이름이 똑같다. 만약에 여기에 portfolio.js라는 파일이 또 있다 라고 하면은 파일이 우선순위예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에 우리 기본 초기화 코드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얘는 파일 이름이 변수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소스가.
요거는 직접 한번 고쳐줘야죠. 함수 이름은 사실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파라미터를 받기 위한 패키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넥스트 라우터 안에 유즈 라우터를 받고요. 네, 훅을 통해서 라우터 사용을 시작할 거예요. 콘솔.로그 말고요. 그냥 화면에서 직접 출력합시다. json.string 파일로 router.query, 라우터 안에 query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참 글자 보이는 거 좀 괜찮아졌죠. 그저께 빔 프로젝트 교체했대요. 자, 여기까지 코딩이 됐으면 이제 프로젝트 가동을 합시다. 얀 대부예요. 얀 스타트가 아니고. 그리고 브라우저 자동으로 안 뜨니까 주소 직접 입력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퍼블리싱을 클릭하면 요 퍼블리시라고 하는 요 단어가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파일을 부르는데 이 퍼블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네임이란 이름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하나의 페이지가 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서로 다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뭐라도 마무리는 좀 해야죠. 자, 그럼 요 밑에서 자, 패스 파라미터의 이름은 변수 이름은 파일 이름하고 똑같아요. 대괄호 열고 변수 이름.js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router.query.name이 퍼블리시면 뭐 웹 퍼블리싱 포트폴리오, router.query.name이 프론트엔드면은 프론트엔드 포트폴리오, 그리고 백엔드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되는 결과물만 분기 처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요거예요. 자, 요 값이 퍼블리시가 맞다면 여기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가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 또 넣은 거예요. query.name이 프론트엔드라면은 여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게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은 앞에 게 먼저 1차 if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if 뭐 name이 publish라면 else 이렇게 만들어 놓고 else 쪽에 if문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if name이 프론트엔드라면 else.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else절 안에 있는 별도의 if. 그리고 전체를 처리하는 게 바깥에 빨간색 if. JSX가 여러분 해보셔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엔간에서는 한 번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저도 헷갈려요. 아직도.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 확인하고 나면 이제 하나의 페이지가 어떤 메뉴를 클릭했는지에 따라서 화면에 출력되는 텍스트가 달라지는 거죠. 자, 출력되는 화면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또 필수적인 항목들 하나 더 넣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여기 브라우저 타이틀바 보면은 페이지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URL이 지금 표시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 노출될 때 사용하는 SEO 기능들도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조금 이따 설치 알려드릴게요. 그 구글 프로그램,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인데요. 현재 페이지에 그 검색 엔진 노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은 타이틀도 없고 뭐 다 없어요, 지금. 그쵸?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에 그 헬멧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메타 태그를 세팅하는 항목을 만들었었습니다. 예전 거 리액트 한번 또 열어볼게요. 자, 예전 수업 자료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봅시다. 네, 저는 여기 있네요. 8번 예제에 있네요. meta.js가. 이 meta.js를 찾아서 제 폴더 기준에서는 8번 예제 src 폴더 안에 있었어요. 얘를 컴포넌트 폴더 안으로 옮겨 올게요. meta.js 예전에 했던 걸 찾아서 컴포넌트 폴더로 옮겨 올게요. 페이지 안에다 안 넣는 이유는 페이지 폴더 안에 넣으면 얘도 URL로 접근할 수 있게 돼 버리니까. 얘는 화면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헤더 안에서 넣어주는 게 맞겠죠. 헤더에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도큐멘트가 아니고 앱.js에서 넣어주는 게 맞겠죠. 이게 한 페이지 전체 구조를 잡는 거니까. 도큐멘트.js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요 작업에서는 우리가 document.js에 뭔가 넣어줘야 될 거는 있으니까 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요. 얘는 도큐멘트에서 넣읍시다. 구조상 요게 헤드 안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자, document.js에서요. import 메타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가져온 애를 이렇게 여기서 넣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은 못 써요. 에러 나요. 자, meta.js로 가서 에러가 나는 부분을 볼게요. 에러가 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window.location.href 여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이게 next.js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next.js는 컴포넌트가 최초에 실행될 때는 백엔드 땅에서 실행된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 그랬죠. 근데 이 윈도우라고 하는 요 객체, 우리가 웹브라우저용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배웠었던 내장 객체들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한다는 전제 하에만 성립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백엔드에서 동작할 때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애들을 1도 못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URL만 제가 잠깐 주석으로 막을게요. 여기만,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따 고칠 거예요. 여기만 잠깐 제가 테스트를 이렇게 임시값으로 바꿔놓고요.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에러 안 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index.js에 뭐 하나만 넣어볼게요. p 한 다음에 window.location.href라는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이것도 조금 이따 지울 거예요. 지금 나오죠. 근데 새로 고침하면 에러나. 새로 고침하면 얘가 백엔드에서 동작하니까 윈도우라는 객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페이지에 갔다가 접속하면은 그때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도는 거니까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next.js에서 대부분 기능들을 보면은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되 이걸 어떻게 하느냐, if 윈도우가 있을 때만 current URL은 window.location.url href 이런 식으로 URL이 윈도우 객체에 접근할 때는 얘가 있을 때만 접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리액트 컴포넌트는 뭔가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 계속 다시 그린다 그랬죠. 변수값 하나 만드는 거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태값을 만들고 유즈 이펙트에서 상태값을 세팅하죠. 그러니까
use 이펙트 걸고 그 다음에 use state 걸고 그러면 const current url set current url은 use state 그 다음에 use effect 뒤에다 배열 넣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브라우저에 의해 최초로 렌더링 될 때 실행되는 정의를 하고요. 웹브라우저에 의해 실행될 경우에만 윈도우 객체에 접근 가능하다. 백엔드 모드일 경우에는 윈도우 객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아무 생각 없이 코딩하면 에러 날 수도 있어요. 백엔드에서 동작할 때는 다 안 먹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는 게 조금 이제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상태값인데 커런트 URL에다 대입하면 안 되죠. 잘못했네요. set current URL로 가야죠. 자, 그럼 이제 새로 고침해도 잘 나와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던 메타.js로 갈게요. 자, 일단 메타.js의 프롭스를 받아서 디폴트 프롭스에서 뭔가 쭉 출력을 했었죠. URL 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널로 바꿀게요. 왜냐면 요거 세팅하려면 또 패키지 참조하고 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만 먼저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next.js 예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좀 바꿉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도큐멘트에서 지금 메타를 참조해서 갖고 오는 것까지 해놓으셨죠? 네, 이것만으로 지금 당장 작동하진 않아요. 뭐가 좀 더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세팅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여기까지 혹시 에러 나는 분 계신가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교시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SEO 처리를 위해서 헬멧 적용 방법을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리액트 방식으로 만들었었던 게 제가 매번 처음 보여드렸었던 이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에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타이틀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은 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새로 고침하면은
또 나오죠. 이번에는 또 잘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타이틀이 처음에 주소로 세팅됐다가 나중에 뒤늦게 바뀌는 것 지금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넥스트 같은 경우는 백엔드에서 1차적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한번 더 실행하는 형태라서 헬멧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백엔드에서 실행된 게 브라우저에 먼저 보여진 다음에 나중에 SEO가 뒤늦게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Next.js는 HTML 코드가 실제로 생성이 되니까요. 보면 이제 HTML 코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여기서 타이틀 태그를 검색을 하면은 타이틀 태그가 안 나와요. HTML 코드상에 안 나와요. 타이틀 태그가. 근데 이제 개발자 도구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 안에 타이틀 태그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백엔드 레벨에서 실행할 때는 SEO 태그가 생성이 안 되고 프론트 레벨에서 실행될 때 뒤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검색 엔진이 제대로 못 끌고 가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가 좀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헬멧이 백엔드 레벨에서 실행되게끔 구성을 해줘야 된대요. 그걸 위해서 document.js에 코드가 좀 바뀝니다. 자, 일단 요 메타 가져왔던 거를 제거하고요. 여기서 import helmet from react helmet을 가져올게요. get initial props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백엔드 레벨에서 도큐멘트 파일에 있는 이 get initial props는 백엔드 레벨에서 실행을 해요. 여기서 지금 스타일을 백엔드 단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프론트한테 내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 뒤에다 콤마 하나 찍고 헬멧 콜론 헬멧점 렌더 스테이틱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포함을 시키세요. 그러면 헬멧의 구조를 백엔드가 호출해서 프론트한테 내려주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리턴해 주는 게 페이지 안에서 dis.props라고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타 대신에 dis.props가 여기서 리턴하는 거예요. 이 안에 헬멧 점 자, 일단 이렇게만 한번 해보죠.
우리가 리액트 헬멧을 설치 안 하고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를 썼었죠. 잠시만요. 컴포넌트가 바뀌어서 코드를 잠깐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리액트 헬멧 일단 모듈을 못 찾는다고 하니까 리액트 헬멧 좀 깔아줄게요. 설치를 했는데 인식이 안 되니까 얀 애드 리액트 헬멧 일단 언더바 document.js에 리액트 헬멧을 가져오고요. 이건 나중에 비동기로 한번 변경할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get initial props에서 helmet.renderstatic이라고 해서 반환해 주는 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제가 바로 직접 출력하게끔 했는데 여기 밑에서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dis.props.helmet을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여기 이렇게 객체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dis.props.helmet이 지금 이렇게 베이스란에도 있고 바디 어트리뷰트, HTML 어트리뷰트, 링크, 메타, 노스크립트, 스크립트, 스타일, 타이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헬멧, dis.props.helmet이 다중객체 형태일 때, 제이슨이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거를 통째로 출력하면 아까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 페이지가 우리가 헬멧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볼게요. 자, index.js에서 이것도 지금 테스트 코드니까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import 헬멧을 가져오고요. 헬멧을 사용하는 방법, 그 프론트 단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헬멧 태그 안에 내가 넣고 싶은 걸 넣는 거였죠. hello world 이렇게 해놓고 각종 SEO 관련 태그들을 여기서 넣어주는 거였어요. 자, 요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브라우저 타이틀바가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안에 보면은 타이틀하고 메타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근데 HTML 소스 코드 단에는 지금
HTML 소스 코드 단에서는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엔드 단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프론트 단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index.js에 넣었던 거를 도큐멘트 쪽으로 옮겨 볼게요. 도큐멘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이게 제가 Next.js로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고생했던 부분이 SEO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자, 여기 헤드 안에다가 헬멧을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언더바 도큐멘트에서는 작용을 안 하고 index.js로 넣었을 때는 네,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헬멧을 인덱스에만 넣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SEO 관련된 부분이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타이틀 부분은 얘가 기억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해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은 먼저 정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단계로 넘길게요. 일단 이거는 인덱스는 지금 텍스트였으니까 제거하고, 언더바 document.js에서 임포트 부분 추가하시고 get initial props에서 요거 넣는 거, 요거까지만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잠시만 미안해요. 요거 좀 완전히 고칠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이에 또 더 좋은 게 생겼네요. 헬멧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Next.js 자체 컴포넌트로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갈게요. meta.js 다시 여시면 되고요. document.js에서 넣었던 거 미안해요. 뺄게요. 요거 빼고 위에 임포트도 빼고요.
meta.js에서요. 헬멧 필요 없고요, 이제. SEO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import head from next 밑에 head를 가져오세요. 자, 그럼 요 헤드로 여기 지금 여기 메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헬멧이란 태그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헤드로 바꾸시면 되고 앞에 있는 헬멧 프로바이더는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H로 시작하는 헤드라는 태그 안에 SEO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메타라고 하는 애를 app.js에서 임포트를 할게요. import meta라고 해서 가져온 다음에 얘를 여기다 하나 더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페이지 돌아다닐 때 이렇게 마이 사이트 데모라고 타이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은 네, 타이틀 태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HTML 코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검색 엔진이 이걸 긁어가는 게 가능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모든 페이지마다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쵸? 모든 페이지마다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hello.js에서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import 메타를 가져온 다음에 이 메타를 이 페이지에서 메타 타이틀은 여기는 hello.js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제 이 meta.js가 props로 전달된 타이틀이라는 값만 여기다 props를 이제 세팅하게끔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확인해 보면은 홈에서는 기본값 마이 사이트 데모가 나오고 있고 헬로로 가면은 여기는 hello.js입니다로 값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SEO 확인을 해도 여기는 hello.js입니다
라고 타이틀이 지금 바뀌어 있죠. 자,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hello.js에 메타 하나 더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속성들만 props로 세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검색 엔진 노출 설정까지 했고요. 자, 지금 파람스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요. 여기 포트폴리오만 조금 정정을 할게요. 일단은 헤더 쪽에서 메뉴 구성부터 좀 다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하위에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보통 이제 목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여기는 목록은 따로 안 거치고 상세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거랑 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뉴 링크를요. 얘는 일단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그냥 포트폴리오까지만 하고 여기에 제목을 포트폴리오로 변경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클릭하면은 못 찾아요. 페이지를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라는 폴더 안에 있는 애는 그 다음에 뭐라도 단어가 와야 그걸 변수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얘는 포트폴리오까지만 하고 뒤에 단어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URL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페이지스 폴더 안에 1번 portfolio.js를 만든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portfolio.js를 만들면은 파일이 우선시되니까 이 폴더가 인식 안 된다 그랬죠. 그럼 2번 포트폴리오 폴더에 index.js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페이지도 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가는 변수도 살아요. 자, myRFC로 하나 만들고요. 포트폴리오
라고 제목 달고 li 링크 포트폴리오 밑에 퍼블리싱 그 다음에 li 단위로 추가해야죠. 프론트엔드 여기는 백엔드 포트폴리오 제가 오타 났네요. 퍼블리싱이 아니고 퍼블리쉬라고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하면 이제 홈이고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이 포트폴리오 하위에 퍼블리싱, 그 하위에 프론트엔드, 그 하위에 백엔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홈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주소를 클릭하면은 portfolio.js를 찾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폴더 안에 index.js를 찾아요. 그냥 딱 단일 페이지라고 하면은 그냥 portfolio.js까지만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어디 흔한가요? 그 안에 어떤 하위 컨텐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위 컨텐츠가 있다면은 폴더 이름 슬래시 index.js로 요 메인 중간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위 페이지들은 변수 이름만 바꿔서 한 페이지로 커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이제 UI는 동일한데 카테고리에 따라서 뭔가 컨텐츠만 바뀌어야 되는 경우를 쉽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즉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 했던 거에 빗대어 본다면 src 밑에 dataset.js라고 하나 만들게요. const dataset은 publish 여기에 뭐 id는 1 name은 웹사이트 1 publishing 1 2 이 정도만 놓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여기 프론트엔드도 2개씩만 넣을게요. 3, 4 프론트엔드 1 프론트엔드 2
마지막으로 백엔드 5, 6 백엔드 1 백엔드 2.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이거를 name.js에서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export default dataset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면 name.js에선 import dataset 이라고 가져오면 얘가 임포트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요 밑에서 json.stringify라고 해서 데이터셋을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되는 내용은 지금 이거 전체가 다 출력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셋을 통째로 출력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publish라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출력되는 거죠. 근데 요 값들을 지금 router.query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name은 프론트엔드라고 지금 name 값이 있잖아요. 퍼블리싱이라고 들어가면은 주소에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퍼블리시라고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걸 받아서 데이터셋에서 퍼블리시에 해당하는 것만 뿌려주자고요. 자, 라우터를 받았는데 router.query 이 안에 name이라는 애가 있었죠. const name은 router.query 라고 받아요. name이라는 이름의 pass 파라미터를 추출을 해요. 그러면 이 name이 데이터셋의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해주면 이제 router.query는 뺄게요. 그러면 이제 JSON 데이터를 걸러서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셋에서 어떤 메뉴를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페이지를 걸러서 가져오기 시작을 하죠. 자, 확인됐으니까 지금 이 데이터셋의 네임이 배열이니까 자, 최종 코드예요. HR 하나 선 긋고요. 일단 목록 정의로 가겠습니다. 데이터셋.name으로 맵을 돌려요. vi. 자, 그럼 여기에서의 v는 요거 하나가 돼요. 데이터셋의 name은 주소에 의해서 어떤 변수값이 전달됐는지에 따라서 요 값 중에 하나가 선택적으로 필터링이 될 거고요. 그리고 v는 반복 돌고 있으니까 요 JSON 객체 하나하나가 v가 되겠죠. return li 키는 i id는 v.id 그 다음에 name은 v.name 자, 요렇게만 해놓고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백엔드 어떤 목록에서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페이지로 컨텐츠가 계속 바뀌죠. 예제 길이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그
CSS는 뺐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목록과 그 카테고리 페이지와 목록 페이지가 구성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구성이 안 되면은 카테고리별로 목록 페이지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원리만 소개해 드린 거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요게 실제로 적용된 상품 목록 페이지는 이후에 예제로 한번 제시를 할 거예요. 쇼핑몰을 가정해서 상품 카테고리랑 상품 목록 페이지 한번 준비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요 파일을 제가 단톡방에 오늘 작업한 폴더 통째로 올릴게요. 자, 톡방에 파일 통째로 올렸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오늘 그 마지막에 진행한 거 요거 실습 하면서 이제 완성하시면 될 거고요. 하시면서 안 되시는 거는 이따가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새로 고치려면은 출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Next.js는 뭔가 출력할 때 일단 백엔드 모드에서 실행될 때는 여기에 뭔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처리할 때는 걔가 있는지를 먼저 항상 검사를 해주고 들어가시면 돼요. 있는지 체크하고 들어가면은 새로 고침에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 잡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스타일스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글로벌 스타일.js라는 파일하고 미디어 쿼리.js라는 파일을 가져왔는데, 미디어 쿼리.js는 전에 우리 예제에서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타일.js는 사용 방법은 전에 봤었는데 안에 내용은 새롭게 코딩을 했어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크리에이트 글로벌 스타일이라는 애를 가져오면은 사이트 전역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CSS 임포트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리셋을 먼저 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지금 여기 몇 가지 내용들 넣었어요.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A 태그 안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없앴고, 글자 색상이 지금 우리가 봤었던 CSS에서 좀 다른 형태로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별표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넣었고요. 웹킷 폰트 스무싱이라는 거는 안티 알리아시스라는 게 글꼴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 알리아싱 효과는 윈도우에서는 안 먹어요. 이거는 맥 전용 효과예요. 바디 태그에 패딩 좀 줬고요. 그리고 모든 태그의 기본 글꼴을, 이것도 지금 처음 보는 형식이죠. 폰트 산스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CSS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익히 아는 내용들인데, 요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윈도우에서는 쓸 일이 없는 거니까. 그래도 맥까지 고려하시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CSS 입장에서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거죠.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SCSS를 쓰잖아요. 근데 SCSS는 처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변수를 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가져오다 보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변수를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대체하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그거 쓰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거 그냥 CSS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수 처리할 수는 없을까를 찾아봤더니 콜론 루트라고 하는 선택자에서 변수들을 빼기 2개 변수 이름으로 쭉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 정의되어 있는 CSS 변수를 가져올 때는 다라는 함수에다가 변수 이름 넣으면은 요 값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HTML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CSS 자체적으로 변수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폰트 산스라고 하는 게 노토 산스 KR이라는 값을 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자, 요게 성립이 되려면 meta.js 만들 때 여기 구글 웹 폰트 참조하는 코드를 미리 넣어놨거든요. 일단 얘가 헤드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끌고 오는 이 폰트 이름을 CSS에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웹 폰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콘 폰트도 미리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미디어 쿼리 같은 경우에도 이건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니까 이렇게 갖고 왔고요. 이 글로벌 스타일은 자 지금 리셋을 걸었기 때문에 폰트 크기가 다 이렇게 망했어요. 다 똑같아졌어요. 폰트 크기가. 리셋 CSS 적용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딱히 안 고치고 갈게요. 자, 페이지 소스북이라면 여기 루트라고 하는 이름의 CSS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변수들이.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 도구로 이 글꼴에 폰트 패밀리가 바 폰트 산스라고 적용돼 있죠. 이게 노토 산스 KR이라고 먹히고 있죠. 여기 A의 텍스트 데코레이션랑 칼라 빠진 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이미 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CSS 변수는요. 메뉴 링크로 가볼게요. 별도로 임포트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쓰고 싶을 때 바 해놓고 빼기 2개 칼라 블루 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 약간 이렇게 청록색이었는데요. 이렇게 줬어요. 이 색깔은 글로벌 스타일에 정의한 약간 파란색 계열이에요. 어디 또 줄 때 없나? 여기도 있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바꿔볼게요. 색깔 바뀐 거 보이세요? 별도로 임포트 안 해도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그냥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정석은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쓰도록 이제 고안이 되어 있는 건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냥 CSS 변수 쓰는 법이랑 융합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여기서 미리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크기 값 같은 것도 이렇게 고정해서 잡아놓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똑같은 값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저게 좋아요. 자, 글로벌 스타일.js 요거를 참조한 다음에 이 파일을 app.js에서 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스타일에 있는 이 모든 CSS를 모든 페이지가 별도의 임포트 과정 없이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변수 값들 모든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그냥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2번 파람스 프로젝트 기본 구성하는 예제는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내일은 유즈 엑시오스 해서 이제 에이젝스 처리하는 거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리덕스 한번 붙여보고요. 거기까지 되고 나면은 이제 뭐 하나 만들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넥스트.js는 사실 순수 넥스트만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리액트 했을 때처럼 뭔가 간단한 페이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그거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고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녹화 끄겠습니다.